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혼녀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진정해서 이렇게 글로 풀어쓰고 제 이야기라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아주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예요.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으니 실수가 있어도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삼총사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셋이서 항상 세트로 다녔었거든요. 은영이와 현정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은 이우정 영원히 지속하자며 서로 손가락을 걸고 다짐을 했어요. 우리 세 사람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옛날처럼 매일 만날 순 없었지만 서로의 생일만큼은 무조건 모여서 셋이서 축하를 했었고, 취직을 하면서도 휴가 날짜만큼은 맞춰서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 시절부터 오랜 시간 만나온 남자친구와 백년가약을 맺었어요. 처음엔 저희 셋이서 시작했던 미혼 여자들의 여행길엔 하나 둘 남자친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저만 기혼이었습니다. 은영이와 현정이는 미혼인 시절을 좀 더 즐기고 싶다며 결혼을 30 넘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8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된 케이스이기도 했고, 대학 시절 커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일군 케이스라 지인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부부였어요. 저도 그런 시선을 즐기기도 했고,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기까지의 서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취해 있기도 했고, 다른 부부들보다 특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리고 8년 동안 제게 실망을 한 번을 안겨주지 않은 제 남편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전 그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버렸던 것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멍청한 실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어김없이 전 남편과 결혼한 순간을 고를 거거든요. 저희 세 사람은 취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본가가 있는 지역에서 취직을 했고요. 은영이랑 현정이만 타 지역으로 떠났던 것이죠. 그러다 하루는 은영이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모함까지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또 격하게 억울해했고 사람들을 증오했어요.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먹고 떨어지라는 듯 적당한 금액의 돈을 건네주며 내쫓았어요. 은영이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고 모함을 당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은영이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듯 했고 우울증에 빠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은영이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해하고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은영이에게 저만큼은 누구보다 너의 편이란 사실을 알려줘서 힘이 되어주고 싶기도 했고, 항상 까르르하며 밝게 웃어주는 에너자이저 같이 활발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사실 남편도 은영이와 많이 친하거든요. 남자친구를 동반한 저희 삼총사의 여행에서 제 남편도 여러 차례 끼기도 했었고, 워낙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던 터라 서로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요. 남편도 딱한 사정을 들으며 괜찮다고,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것 아니겠냐며 흔쾌히 우리 신혼집에 초대해서 같이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먹자고 제 제안을 수락해 주었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 너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을 했던 업종은 디자인 업종이었는데 저는 결혼과 동시에 프리랜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처음 회사에 다니면서 경력을 쌓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그걸로 영업을 해서 이제는 제가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을 전부 은영이를 위해 썼어요. 방 안에만 틀어박힌 은영이를 끄집어냈고, 기분 전환을 하자며 억지로 끌고 나가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달콤한 것도 사 먹이고, 남편이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로 떠나게 되면 은영이를 집에 불러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영화를 보기도 했고 술도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물론 남편과 함께 놀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반년을 곁에 있어줬습니다. 은영이는 그 탓인지 반년이라는 시간 만에 굉장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아직 옛날처럼 완벽하게 쾌활해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눈물만 짜내는 일은 없었죠. 점점 나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저희 둘 사이를 현정이가 무척이나 부러워했죠. 자신도 저희 지역으로 이직할지 아니면 퇴사하고 몇 달 쉬고 다시 재직을 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뿌듯함과 행복함 속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게 한 달에 하나씩 정기적으로 외주를 맡겨주시는 감사하신 사장님 한 분 계시거든요. 사장님께서 제게 강아지 한 마리를 길러볼 생각이 없냐고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갑자기 무슨 강아지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답장을 사진 좀 보내주세요 라고 보냈죠. 그렇게 강아지 사진을 받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 예쁜 게 아니겠어요? 백설기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비숑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랑 코가 무슨 백설기에 건포도를 박아놓은 것 마냥 콕콕콕 귀엽게 있고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전 사진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보자마자 이 아이는 나와 가족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직감했고 그렇게 전 비숑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설이었죠. 설이는 엄청나게 똑똑해서 훈련도 무척이나 잘하고 정말 귀여웠어요. 남편도 설이에게 완전 푹 빠져버렸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펫 CCTV라고 있어요. 집에 혼자 있을 반려동물들을 지켜볼 수 있게 집안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신청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프리랜서라서 집에서도 작업을 하지만 종종 작업실까지 나가서 몇 날 며칠을 철야를 하기도 하거든요. 때마침 철야 작업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아다리가 맞았는지 철야를 하기 위해 작업실로 가는 날 펫 CCTV를 설치해 주시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남편이 야근이 있어 얼굴도 못 보고 작업실로 가야 했어요. 저는 설이에게 조금만 있으면 아빠가 올 거야. 기다려. 알았지? 하고 룰루랄라 떠났어요. 남편한테 펫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까먹은 채로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 2시가 되었죠. 휴대폰에 알림이 뜨더라고요. 움직임이 감지되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설이가 움직였나 싶다가도 남편이 들어왔나 싶었거든요. 거실이랑 안방에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어플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 어떤 여성과 남편이 하하호호 웃으며 서로 껴안고 있더라고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그 여자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여자였어요. 바로 은영이더라고요. 두 눈을 보면서도 상황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어요. 멍한 상태로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마 끝까지 화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집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갈 때까지 가버렸거든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저와 8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남편과 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혼의 단짝이었던 은영이와의 불륜 사실을 저는 도저히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닐 거라고, 아니어야만 한다고 되뇌이면서 화면을 녹화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녹화했고 저장을 했음에도 두 사람의 애정행각은 끝이 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곧장 이리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외투를 걸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치기 위해 얼마나 커다란 다짐이 필요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미 새벽 5시를 가리키는 시간이었죠. 더는 미룰 수 없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니 서리가 왕왕하며 짖기 시작하더군요. 전 천천히 저희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사색이 된 얼굴로 돌처럼 굳은 남편의 얼굴과 차마 숨지 못해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 쓴 은영이의 모습이 한 침대 위에 나란히 보였죠. 성큼성큼 다가가 이불을 들쳐내려고 하는 저를 남편이 여보 하며 말리려고 하길래 그 손길을 뿌리치고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흐트러진 몰골로 아윤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라고 외치는 은영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하하며 헛웃음을 터뜨리자 남편과 은영이는 침대 위에서 쏜살같이 내려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난리가 났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은영이랑 남편의 머리부터 잡아챘었어요. 서리가 왕왕하며 짖었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끊겼고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니 남편의 얼굴이 먼저 보이더군요. 남편의 뺨을 쫙 때리고 나가라고 발광을 했고 그 소란에 응급실은 시끄러워졌죠. 의사 선생님이 저더러 진정하라고 말리더군요. 가까스로 진정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받고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아윤씨 맞으시죠? 아윤씨가 혼절해서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실려오던 순간부터 하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서 응급처치를 하긴 했는데 뱃속의 아이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유산하셨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은 했으나 이미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터라 죄송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알고 보니 임신에 성공했던 상태였어요. 제가 원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마법의 주기도 불규칙적이고 입덧도 오지 않은 터라 몰랐기도 했고 배도 안 나와서 더 몰랐던 거였죠. 그냥 음식을 좀 많이 먹네 싶어서 넘겼는데 벌써 임신한 지 3달 정도 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자궁이 남들보다 불안정하고 약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이가 급하게 유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병원에 실려오던 순간부터 하열로 인해 입고 있던 추리닝 바지가 흠뻑 젖어 있었다고 손을 쓰기에도 이미 늦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걸 듣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저 아윤아, 여보, 내가 미안해. 사과만 반복했죠. 전 응급실 근처에 있는 가드들을 불렀고 이 사람은 내 보호자가 아니라 안정에 방해가 되니 쫓아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빌려 바로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과 언니는 쏜살같이 응급실로 왔고 의사 선생님께 한 번 더 같은 설명을 듣고 제가 말없이 보여준 남편과 은영이를 녹화한 동영상을 보여줬고 곧 제가 누워있는 곳은 장례식장보다 더 암울해졌습니다. 언니는 말없이 뛰쳐나갔고 언니가 나가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응급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진 것을 보면서 언니가 남편을 팼구나 싶기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서리가 생각났고 아빠한테 서리를 챙겨달라고 했어요.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이거 전부 다 서리 덕에 알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요. 씩씩거리는 언니가 들어왔고 아빠는 서리를 챙기기 위해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이혼을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참 제 전 남편은 간도 크죠. 그런 처형을 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다뇨. 전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알아서 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아파트 출입 CCTV를 얻었죠. 그리고 남편과 은영이의 통화 내용 및 주고받은 문자 내역과 메신저의 내역까지 탈탈 털었고 남편의 카드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온통 숙박업소만 찍혀있는 남편의 카드 내역을 보고 화도 나지 않더군요. 은영이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너무 힘들고 죽음까지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 부러웠대요. 오래 만난 잘난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부러웠대요. 그리고 자신도 그런 남자 만나서 더 이상 이런 스트레스 없이 잘 살고 싶었대요. 제가 너무 고마웠지만 그만큼 저를 보면서 박탈감도 느껴졌다더군요. 그리고 삐뚤어지고 베베 꼬인 그 감정은 잘못 표출되었고 불륜으로 이어졌죠. 남편은 은영이가 자신을 꼬신 거라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빌고 또 빌었지만 전 냉정했습니다. 은영이는 상간자 소송을 통해 상간녀로 낙인 찍혔고 제 아이를 유산하게 한 가장 커다란 주범이었기에 매우 어렵게 4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언니가 손을 써주었고 남편도 제게 5,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죠. 게다가 언니는 그냥 깽값을 물어내주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금 나오면 언니가 내줄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줄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복수와 사적인 복수 지독하게 했어요. 은영이네 부모님께도 두 사람의 동영상과 사실관계 증명을 보냈고 상간녀 판결문도 보냈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두 집이 뒤집어졌어요. 은영이네 집 쪽은 결혼도 안 한 처자가 그런 판결문이 나니 무너져 내렸고 시댁에서도 저희 집에 끊임없이 접촉해왔죠. 저는 은영이와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할 거면 신고해.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 낼 거야. 물론 우리 언니는 날 기소유예든 무죄든 뭐든 받아낼 것 같긴 하지만 말이야. 근데 그거 하나 명심해. 앞으로 너 한국에서 절대 행복하게 못 살게 할 거야. 내 인생도 망가뜨리고 내 뱃속에 있던 아기까지 유산시켜놓고 너네가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반드시 너네 인생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끝까지 쫓아가서 망가뜨릴 거야. 알았어?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우울감과 슬픔을 많이 이겨냈고 극복했고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은영이의 결혼 소식이 들렸죠. 사실 저와 전 남편이든 저와 은영이든 아주 오래된 사이였기 때문에 함께하는 지인들이 무척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은영이와 전 남편이 불륜녀 그리고 불륜남이란 사실을 퍼뜨렸어요. 고의가 아닌 척 가장 입이 싼 친구들에게 비밀이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까지요. 두 사람은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언니의 지인 찬스로 저는 퍼뜨리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결이 나서 무죄를 받았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참 꼬시더군요. 그래서 은영이의 결혼 소식이 제게도 전해진 거였어요. 은영이는 길을 쓰고 숨겼겠지만 말이에요. 조금만 알아보니까 몇 월 며칠에 결혼식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더군요. 저는 은영이가 상간녀라는 판결문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상세히 적은 내용들과 내용 증명을 보냈던 기록들 모두 복사해서 서류 봉투에 넣었고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은영이의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자 결혼식에 웬 흰 원피스냐며 사람들이 수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은영이는 절 사색이 된 채로 보고 있었죠. 저는 은영이에게 웃으며 다가가 사진은 그래도 한 장 같이 찍어야지. 안 그래? 라고 말하며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은영이 귓가에 속삭였죠. 내가 너 행복하게 두지 않는다고 했잖아. 어디든 쫓아갈 거라고. 왜? 이제야 실감이나? 네가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 상간녀란 사실 네 신랑 될 사람은 알고 있어? 너무 표정이 굳었다 해.
좋은 날인데 활짝 웃어야지. 안 그러니? 라고 말이에요. 은영이는 제 원피스 자락을 붙잡으며 내가 미안해. 어? 제발 이러지 마. 라고 애원했어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고작 이딴 년 때문에 내가 그토록 힘들어했나 싶었죠. 전 차갑게 은영이의 손길을 뿌리치고 또각또각 뒤를 돌아 걸어나갔고 인사를 하는 예비 신랑에게 다가갔어요. 얼굴에 의문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얀 원피스를 입어서 그런지 예비 신랑의 부모님 되시는 분들도 다가오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전 은영이 친구예요. 오늘 긴히 보여드릴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아마 제게 많은 고마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옥문 앞에서 잡아 끌고 나오게 했으니까요. 여기서 열어보시는 것보단 세 분이서 몰래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 뭐 상관없지만요. 라고 말을 한 뒤 서류 봉투를 예비 신랑 손에 꼭 쥐어줬어요. 그리고 꾸벅 인사를 하고 뒤돌아 나갔죠. 밖으로 나가는 척하며 기둥 뒤에 숨어서 동태를 살피는데 제가 떠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시더군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서 어지러워하셨고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는 입을 틀어막았죠. 예비 신랑의 반응이 대박이었어요. 바로 쏜살같이 신부 대기실로 달려가더니 고함을 지르며 웨딩드레스를 걸치고 있는 은영이의 멱살을 잡아들고는 짤짤짤 흔드는 거 있죠. 그 자리에는 은영이가 새로 들어간 회사의 직장 동료도 있는 듯 했어요. 아주 새 인생 살려고 신분 세탁하듯 많은 노력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것까지 노린 건 아니었는데 은영이 회사 사람들에게도 예비 신랑이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고 곧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지더니 모든 사람들이 오늘 결혼할 새 신부가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살금살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제치고 신부 대기실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서 은영이가 처절하게 울면서 예비 신랑에게 비는 모습을 관전했죠. 어찌나 고소하던지 은영이가 저랑 눈을 마주치고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짓고 절 향해 뛰어오길래 혀를 빼꼼 내밀며 메롱을 하고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영이는 전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던 모양인지 전 남편도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못살게 구냐고 한 소리를 하길래 나 은영이만 조지는 거 아니야. 너도 은영이 꼴 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부디 혼자 살아. 알겠니? 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찍소리도 못할 거면서 그딴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영이도 문자로 너 참 독한 년이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라고 하길래 답장도 보냈죠. 독하게 만든 건 너 아니니? 그러게 부디 혼자 살아. 그럼 이런 일도 없잖아. 안 그래? 라고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 은영이의 모습에 속이 시원해요. 제 눈에 눈물을 뺐으니 저도 피눈물은 빼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복수를 했다고는 해도 제 인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저는 힘들고 괴롭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떠나버린 아이를 생각하며 아직도 악몽을 종종 꾸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독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보상입니다.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해 죽은 제 아이와 저를 위한 보상이요. 어쨌든 전 그렇게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저는 지금 제주도로 여행을 왔습니다. 제 인생을 구제해준 계기를 만들어준 서리와 제가 힘들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현정이와 함께 말이에요. 전 이제 전 남편의 재혼 소식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시원한 복수를 하게 된다면 또 사연을 쓸어 올게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다면 저를 위해 마음으로 응원해 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